육군 소위 때 서대장 시절에 수류탄 폭발 사고로 오른손을 잃고 포기하고 있을 때 굉장히 힘들게 회사 입사를 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스카우트 제의가 왔어요. 스위스 로슈사에도 가고 미국 다이얼사도 가고 KTF의 마케팅 전략실장으로 뽑혀가기도 하고, 그래서 민영기업, 공기업, 제조업, 서비스업, 국내 기업, 다국적 기업 40년간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죠. 그 대표적인 게 샴푸와 린스가 하나로 샴푸, 또 2080이라는 치약 시장에서 1등을 가는 이러한 기업을 통했던 것이죠. KTF로 가서 드라마 나 성공을 했고요. 쇼를 하라 쇼 완전히 석권을 했죠. 그러니까 참 인생이 묘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수환입니다. 저는 육군 소위 때 서대장 시절에 수류탄 폭발 사고로 오른손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포기하고 있을 때 강인한 의지를 품고 굉장히 힘들게 회사 입사를 했습니다. 여기저기 다 입사에 떨어지고 아이디어를 낸 게 내가 오른손 없다 사실을 속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세상에 속여지진 않지만 그래도 일단 합격하고 봐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애경에 입사할 때 오른손 없다는 사실을 얘기 안 하고 인터뷰를 들어갔다가 결국에는 발각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애경에서도 면접에 떨어집니다. 근데 너무 억울해서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면접이 다 끝난 상태에서 다시 들어갔습니다. 다시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당황하는 면접관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록 한 손밖에 없지만 두 손 가진 사람보다 더 열심히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리고 저는 어차피 한 손이기 때문에 인생을 어영부영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근데 그 얘기를 경청에 들었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애경그룹의 오너 장영신 회장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용기를 높이 샀고 이 사람은 신입사원 월급은 충분히 하겠다 싶어가지고 저를 뽑아서 그야말로 애경에서 분신쇄골하게 열심히 했죠. 그래서 승승장구를 했고, 그로 인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동 이름이 나게 돼 있어요. 여기저기에서 이름이 나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스위스 로슈사에도 가고 미국 다이얼사도 가고 또 급기야 KTF의 마케팅 전략실장으로 뽑혀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회사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입사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왜냐면 팔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겁을 했죠. 그런데 오히려 나중에는요, 팔이 없는 이것이 트레이드 마크가 돼서 오히려 저를 기억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잘 기억하는 이런 좋은 방향으로 끌어갔어요. 그러니까 참 인생이 묘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영기업, 공기업, 제조업, 서비스업, 국내 기업, 다국적 기업 아주 40년간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죠. 특히나 이제 애경에서는 생활용품이기 때문에요, 많은 작품들을 할 수 있었어요. 생활용품은 갑자기 없다가도 시장을 창출해서 1등을 갈 수가 있고, 또 기존 시장, 완전히 성숙한 시장도 들어가서 경쟁을 제압하고 이길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제 작품으로서는 샴푸와 린스가 하나로 샴푸. 이게 가장 늦게 나와서 가장 빨리 시장에서 넘버원 브랜드가 된 아주 획기적인 제품이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제가 마케팅 중역 시절에 2080이라는 치약이 나오면서 성숙된 치약 시장에서 그 브랜드 하나로 1년 만에 1등을 가는 이러한 기업을 통했던 것이죠. 소비자용품은 굉장히 빨리 움직이죠. 다이나믹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이디어만 좋으면 어떤 경쟁도 이겨나갈 수 있는 재밌는 시장이 또 그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KTF로 가서 드라마 나 이러한 이동통신 브랜드로 굉장히 석세스풀하게 또 성공을 했고요. 마지막에는 쇼를 하라 쇼, 마케팅 현장에서 완전히 경쟁사를 시리즈에서 제압하고 우리가 석권을 했던 그러한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알고 있는 마케팅을 그냥 혼자만 아는 것은 정말 의미 없다. 이것을 널리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꿈을 마케팅 사관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케팅 사관학교를 만들고 조소한 마케팅 그룹이라고 해서 최고 경자과정을 모집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학교도 모집하기 힘든데 개인이 모집할 수 있겠느냐라고. 근데 저는 지금까지 확실한 거 하나가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저는 100% 확신을 갖고 일단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그 대표적인 예로 일기예요. 그 주비스 조성경 회장 이분이 일기로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또 일기로 들어오면서 50명이 삽시간에 꽉 찼고 2기 55명, 3기 53명, 4기, 5기, 6기, 7기, 8기까지 가서 8기에는 무려 56명이 왔습니다. 8기에는 아쿠아픽의 이계우 회장, 또 G쿱이라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그 로얄 크라운 정찬호 대표 이런 분들이 8기로 들어와 계시죠. 그 정도로 이 마케팅 사관학교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유일한 마케팅 CEO 배출하는 이러한 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 브랜드로 했다는 거죠. 서울대학교나 연대나 고대나 경희대나 이런 학교 이름을 가지고 하지 않고 개인 이름을 했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자기 이름을 걸고 마케팅 사관학교를 하는 데는 아마 전 세계에서 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가치 있게 잘 움직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다면 직장 생활 예를 들어서 35년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이 부서 갔다가 저 부서 갔다가 막 그래요. 근데 저는요 외길 마케팅만 35년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는 커다란 노하우죠. 기업은 다르고 형태는 다르고 규모는 다르고 업태는 다를지언정 한 것은 마케팅이라는 게 하나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전문성이 더욱더 돋보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CEO들이 마케팅만을 배우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인사이트를 얻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생각하는 방법, 전방위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경제적으로는 저보다 훨씬 뛰어난 수천억의 매출을 하고 있고 이익을 내고 있는 그런 분들도 와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마케팅을 배우는 거죠. 예를 들면 주비스의 조성경 회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갔을 때는 아주 작은 회사였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포텐셜은 엄청 컸어요. 근데 제가 예측했던 거와 똑같이 그 작은 회사를요 2,500억에 팔고 나오셨어요. 그걸 봤을 때 제 예측은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왜 이 회사가 클 거라고 생각했냐면 무엇보다는 굉장히 독특한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따라할 수 없는 차별화가 된 회사였었고요. 두 번째는 CEO의 의지였는데요. CEO가 직원들도 내 가족처럼, 고객들도 완전히 내 가족처럼 진심을 담아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을 제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CEO가 또 뛰어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독서 경영이었어요. 독서 경영은 뭐냐면 CEO가 자기가 직접 직원들한테 이렇게 하시오 하면 지시사항이 되지만 저자를 모셔다가 저자 특강을 하면 저자가 이랬다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읽은 우리 직원들은 수용도가 굉장히 높지요. 그리고 그걸 토론을 통해서 가슴속에 체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를 보고 저는 이 회사는 엄청 크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 CEO와 직원과 고객 모두가 다 만족하는 회사, 그는 클 수밖에 없죠. 근데 역시나 그 사모펀드에서 그 회사 밸류를 봤을 때 바로 그걸 봤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금액에 이 회사를 팔고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참 보람된 일이었죠. 또 하나 회사는요,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왔어요. 나는 소비자 마케팅을 해본 적이 없는데 소비제품을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소비자가 매일 쓰는 공기청정기인데
그야말로 컨슈머 제품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마케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됐어요. 그것이 APC 테크인데 그 회사에 제가 자발적으로 주식을 사주고 또 컨설팅을 직접 해주고 그 브랜드의 이름을 줘줬어요. 그게 이제 에어닥터인데 이 회사는 스타트업이었습니다. 1기로 들어왔는데 이분도요 8년이 지난 지금 이익도 내고요 그 주식 가치가 최근에 16배로 판매를 했다고 그래요. 한 주당. 근데 왜 그랬을까요? 보면은 소비자 마인드를 이제 마케팅 사관학교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소비자한테 어필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소비자가 정확히 요구하는 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는지를. 그래서 소비자 니드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판매한 결과 빠른 속도로 잘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비단요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애경그룹이나 이런 사람들도 계속해서 우리 마케팅 사관학교를 한 명씩 보내거든요. 지금 7기까지 계속 왔어요. 계속 들어온 이유가 뭐냐? 마케팅을 알고 있는 거일지라도 다시 한번 리프레시하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마케팅이란 수시로 한 번쯤 리프레시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KT에서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애경에서 들어오고 세라젬의 CEO도 들어와서 이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참 세상이 참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게 엊그제도 CBMC 미팅을 하는데요. 우리가 CBMC 미팅을 하면 전부 앞을 보기 때문에 뒤통수를 보고 이렇게 아침 기도 모임을 했다면 이제는 이렇게 줌 미팅을 통해서 모두가 얼굴을 보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팬데믹이 가져온 좋은 게 이런 유튜브요, 줌이요 이런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세상이 오히려 더 좋게 변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를 만나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시작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기업 현장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산전수전 다 겪었죠. 예를 들자면 영화를 볼 때도 있었고 어느 때는 막 치욕스러울 때도 있었고 어느 때는 정말 죽고 싶을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막 심하게 노래를 할 때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들려주고 싶어요. 자신감이 없는 젊은이들한테는 좀 자신감을 좀 심어주고요. 또 저의 쓰지신 경험을 얘기해 줌으로써 또 힐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내가 좀 더 가열차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좀 더 희망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많이 제시하고 싶어요.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게 참으로 기쁩니다.